안녕하세요. 서울대 트루스 포럼의 김은구입니다. 또 학내에서 또 학외에서 많은 분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언론과 방송, 개인적으로 그 언론과 방송의 그 생명은 바로 그 진실에 있지 않나. 그 진실을 올곧게 전달하는 것이 그 언론과 방송의 생명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언론과 방송이 사실 이렇게 정권의 그 선전 도구로 사실은 많이 사용이 되어 온 것도 그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방송과 언론에 대해서 또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한데요. 오늘 언론, 그 방송에 관해서 특별히 방송 중립성과 그 실태라는 제목으로 아주 귀한 연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강규영 교수님 너무 잘 아시죠? 예, 그 사실 요즘 그 너무 많이 그 고생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소송건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기도 하는데 격려하는 의미에서 또 환영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로 저희가 연단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년 전만 해도 얼굴도 좀 반질반질하고 그랬었는데 그 1년 사이에 그냥 많이 사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 82학번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그렇게 적지는 않은데 조금 동안이어서 머리에 흰머리가 없는데 지금 보면 흰머리 투성이가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제 인생은 한마디로 조졌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그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동영상을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KBS를 중심으로 아무래도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깨지고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뭐 제 그 양력이고요.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에 관해서 한 얘기는 방송장 절대로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는데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정반대로 가는 거 있죠. 방송장 안 합니다 하고 그날부터 방송장 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절대로 쌀밥을 안 먹겠습니다 하면서 뭐 그 다음 날 그날부터 그 쌀밥을 그냥 뭐 소스로 먹는 것 같은 그런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방송 장악 과정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이게 한 번에 큰 전기를 맞게 되는데 민주당에서 방송작을 하자고 하는 아주 세세한 플랜이 적힌 문건이 조선일보에 의해서 그 발견이 되고 정말 이 문건 그대로 시행이 됐어요. 저 같으면 조금 좀 바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근데 뭐 그냥 그대로 되면서 한마디로 이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그 정권의 방송장악은 스타일을 구겼습니다. 이거를 이게 안 밝혀지고 했으면은 그래도 조금 좀 거짓말도 좀 하고 그랬을 텐데 이게 발견되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방송 장악한다는 게 너무나 자세하게 계획이 세워졌고 그 계획대로 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스타일을 구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KBS나 MBC나 정권이 조금만 참고 있었으면은 방송 장악이 쉽게 돼요. 왜냐하면 이사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사장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몇 개월을 참지를 못해서 무리수에 무리수를 더한 그런 방송 장악 그 과정을 펼쳐 나갔고
그래서 이게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노출을 했고 무리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송자학과정 오늘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은 언젠가는 특검의 대상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그리고 이제 수법을 썼는데 그 신종 수법입니다. 신종 수법 하니까 무슨 뭐 범죄 수법처럼 하는데 사실 범죄에 뭐 거의 준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옛날에는 KBS, MBC 사장을 직접 해임을 한다거나 직접 공격을 하고 이 사장을 직접 공격하는 방식으로 됐다고 하면은 요번에는 아주 교묘한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사 둘만 협박을 해서 그만두게 하면은 MBC건 KBS건 자연스럽게 현 여권 이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은 사장 해임 결의안을 내고 뭐 이사장도 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옛날처럼 무리하게 사장이나 이사장을 공격하지 않고 더 힘이 약한 이사들을 공격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러고 공격하는 이사들을 어떤 대상을 했냐면은 이건 좀 야비한 그 수단인데요. 교수들을 MBC건 KBS건 1차 공약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수가 제일 약해요. 그리고 학교에 압력을 넣고 뭐 그 협박을 하면은 제일 먼저 함락되는 게 교수입니다. 그래서 MBC와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대 유희선 교수님이 이사로 있었는데 제일 먼저 사퇴를 시키고 압력을 넣어서 그러고 MBC는 10월 중순에 그 김원배 총장님이라고 하는 모건대 총장을 지내신 분인데 그분을 그 공약 목표로 삼아가지고 그 사퇴를 시키면서 MBC 장악은 10월 중순에 끝났습니다. 그러고 KBS 같은 경우는 한양대 교수인 김경민 이사에 대한 온갖 협박을 해가지고 10월 초에 끝내고 10월 중순쯤에 이제 제가 그 마지막 남은 교수니까 제가 또 보시면 좀 비실비실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쉽게 생각을 했는지 공격을 하는데 제가 좀 세게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세게 버텨서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니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러는데 왜 버티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내 발로는 못 나간다. 아무리 그 폭력적으로 나를 해도 싫으면 대통령이 해임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진짜 해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2월 27일 날 제가 해임이 되고 해임서를 받은 건 올해 1월 2일이라 그때까지 이제 버티고 이제 저는 그 자진 사퇴가 아니라 해임이 됐기 때문에 소송을 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리도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의 그 해임 취소, 해임 무효 소송을 끝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일사천리죠. 사장 해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갔고 MBC는 이사장 해임 먼저 가고 그래서 그 감사원을 동원을 했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했는데 조선일보 사설에서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그냥 기사가 아니라 사설입니다. 저는 감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표적 감사다, 뭐 정권의 뭐 이런 얘기는 들었어도 감사원은 권력의 흥신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썼어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는지 정말 용기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장악위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적절한 그 표현이고 강하지만 그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자의 방송통신위 해임 청문회가 12월 27일 날 열렸습니다. 이건 처음 생긴 제도고 제가 두 번째 대상이었고 첫 번째 대상은 이제 고용주 MBC 이사장이었고 제가 영광스럽게 그 두 번째 그 대상이 됐는데 이 해임 청문회가 청문 주재인이 이 김경근 교수라고 고려대학교 그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로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이 불이 안 나오네. 예. 고대 김경근 교수한테 굉장히 많은 그 항의 전화가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고려대 김경근 교수가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젊은 분이고 지금 재직을 하고 계시고 한 분은 은퇴한 지가 오래돼서 젊은 분이 좀 대신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대로 전화를 하지 마십시오. 거기 계신 김경근 교수님은 그냥 일반 교수시고 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송장악위원회에서 정말 그 희대의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데 청문 주재인인 이분께서 너무 솔직한 분이에요. 너무 솔직한 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신문방송학 교과서를 처음부터 다시 다 써야 됩니다. 이분 논리에 따라서. 그래서 이분이 한 아주 그 유명한 얘기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남게 될 텐데 제가 그 몇 개만 그 정리를 좀 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교수, 왜 버텨요? 방송은 힘 있는 놈이 먹는 거야. 근데 왜 버텨? 두 번째,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뭐 그러고 있지, 생각하고 있지? 만만한 게 교수야. 그래서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나가. 그리고 이쁜 여자 보면은 총각들이 껄떡대잖아. 방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권력이 그걸 가만두지를 않아. 라는 너무나 그 솔직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솔직히 좀 감탄을 하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솔직하신 분이 오실 수가 있을까 하면서 뭐 제가 낸 그 성명서 이런 건 뭐 읽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읽으십니까? 그랬더니 읽을 필요 없어. 그러면서 뭐 이거 다 된 건데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고 이게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온갖 불법이 다 돼서 여기서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곤욕을 치렀는데 이호성 방통위원장과 김경근 교수는 아주 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같이 그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연배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과방위 방송을 담당하는 과방위에서 한번 박살이 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진태찡이라고 부르는 김진태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호성 위원장에게 질문과 대답을 듣는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통 위원장님, 네. 방송에 대해서 전혀 장악할 의도가 없다는 거죠? 지금 현 정권은. 네. 어떤 정파에도 뭐 편파적이거나 뭐 이런 것 하지 않고 공정한 방송을 만들겠다고 말했죠. 늘. 네. 그랬죠? 네. 근데 저희 오히려 여권 쪽 인사들의 발언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지난번에 뭡니까? 박문진 이완기 이사장이 박문진 이사장은 그 안에서 호선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청와대에서 다 내정해서 내려보낸다.
청와대에서 다 장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완기 이사장이. 이게 뭐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이완기 사장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지금 와서 다 보도도 되고,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청와대가 위원장을 낙점하는 구태를 개선하지 않는 한 방송 독립은 기대할 수 없다. 그대로 워딩이에요. 방문진법에 따르면 이사장 호선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을 앞세운 청와대가 낙점해왔고 이사회는 요식 절차를 수행해왔다. 제가 읽어본 그분의 그 성명서에는 그런 식의 표현이 없었는데요. 뭐 얘기할 것도 없네요. 그냥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거네요. 아니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워딩으로 말씀한 건 아니 아닌 그러니까 걸로. 이게 지금 뭐 기사를 갖다가 읽는데도 아니라고 그러면 더 이상 뭘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저희가 또 실제로 야, 그렇게 한 사실이 없고요. 그러면 그 이완기 이사장이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아주 방송 독립을 지키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나름의 불만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그거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강규영 전 KBS 이사의 그 해임안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청문회를 구성해서 진행한 적 있죠? 네. 거기서 그 청문회를 주재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경근 교수. 예? 네, 김경. 그 회의록을 보니까 이건 뭐예요? 힘센 놈이 먹는 것이 방송이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청문회에서.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먼저 본 놈이 임자예요. 힘센 놈이 먹게 돼 있어요. 방송은. 이렇게 말했고요. 이건 회의록 그대로입니다. 네. 거기다 대고 또 우리 강 이사가 만만한 교수라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청문 주재자로서는 엄정하게 중립을 이 지키고. 무슨 청문회를 하는 게 이게 무슨 봉숭아학당을 넘어서서 인민재판식으로 막 하더라. 사람을 앉혀놓고 똑바로 앉아라. 변호인이 얘기하니까 끼어들지 마라. 초치지 마라. 자세를 똑바로 해라. 그런데 이제 그 전. 신센놈이 먹는 게 방송인데 뭘 와가지고 이제 와서 이의신청이라 하고 이러고 하냐. 야, 현 정부 정말 무섭네 무서워. 그 전에 충분히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강규영 이사의 얘기를 듣고. 여기 다 내가 읽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충분히 얘기를 들어주고. 이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나. 저도 읽어봤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즐겨 보셨습니까? 즐겁게 보셨어요? 네? 뻔뻔스럽죠. 이렇게 방송 청문 해임 청문이 진행되면 중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걸 채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청문이 끝나자마자 MBC 고용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청문이 끝난 다음에 해임 절차가 되는데 몇 주가 걸렸는데 저는 언제 된 줄 아십니까? 이 청문 끝나자마자 긴급 회의를 열어서 제 해임 결의를 해버렸어요. 제가 낸 거 아무것도 안 읽고 그냥 해임 결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빨리 KBS 장악해라 라는 그 오더를 받으니까 뭐 위에서 뭐 밤송이 까라면 까야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고 집단적인 폭력이 가해지는데 처음에는 이제 학교에 대한 폭력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왜 강규영을 KBS 이사에서 그대로 두고 있느냐, 뭐 재미없을 줄 알아라라는 전화가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걸려오고 저 때문에 사실 학교 무진장 고생했습니다. 그거는 모든 대학이 그랬어요. 이화여대도 그랬고 한양대도 그랬고 가족에 대한 폭력이 진행이 됐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집 앞에 그 이상한 차들이 왔는데 봤더니 우리 가족들을 다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동네방네 다 뿌리고 다니면서 보였습니다. 그건 조선일보 취재에서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김원배 이사님 같은 경우는 박문진 그 MBC요. 독실한 신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데 교회로 쳐들어가 가지고 난동을 부렸고, 그러고 김원배 총장님 얼굴을 담은 그 포스터를 만들어서 뭐 적폐이사 수배인가 현상 수배인가 그래서 그거를 붙이고
그래서 사모님께서 거의 기절하는 정도가 되면서 결국은 김원배 이사님도 더 이상 내가 버틸 수가 없다. 가족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됐고 학교는 그냥 찾아와 가지고 한 100여 명씩 찾아와 가지고 난장판을 만들고 뭐 비방 찌라시를 그냥 수백 장 수천 장 갖고 와서 뿌리고 그냥 초고성능 스피커로 그냥 뭐 저에 대한 비방을 그냥 막 하는데 도저히 저는 그 옆에 건물에 있는데도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들렸어요, 그게. 그런 식으로 그 폭력을 가했는데 이런 거 정신적 폭력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문화혁명이나 파시즘의 시대, 그 나치 체제도 포함이 되죠. 이런 시대에나 가능한 그 폭력이 진행이 되면서 그 MBC가 장악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 그 과격했던 거는 제가 빼겠습니다. 그 정신건강상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또 뭐 100여 명이 또 몰려와가지고 언론노조원들이 아주 그냥 초대형 그 스크린을 단 트럭을 갖고 와서 학교 앞에서 그 문을 막고 우리 그 명지대 앞에 길이 좀 좁습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 상인들의 그 항의도 뭐 있었고 들어오려고 했던 그 졸업생이 못 들어오니까 거기서 시비가 걸리고 뭐 그랬고 너무 시끄러워서 거의 교수들이 그 신고를 했었어요. 근데도 경찰서는 뭘 다 아시면서 그러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보여드릴 동영상은 수업실에 찾아와 가지고 협박을 몇 번 제가 받았습니다. 한 5-6명 찾아올 때도 있고 둘셋 찾아올 때도 있고 카메라 들고 이제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우리 카메라 안 갖고 왔어요 하고 몰래 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그걸 또 보이고 해서 그걸 찍어 가지고 자기네들 그 유튜브에 그 올리고 뭐 청부 언론에 이제 흘리고 그러면서 정말 그 인간을 그 못 견디게 그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언론노조 애들이 와서 찍고 제가 사실 언론노조원이 처음 찾아왔을 때 한마디로 그 묵사발을 내버렸는데 자기네들이 묵사발 내는 과정은 빼고 자기네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렸다가 자기네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역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걔네들이 편집을 해가지고 올린 영상인데 이게 역효과가 나니까 금방 지워버렸어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그거를 다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이걸 찍고 있더라고요. 이제 쉬는 시간에 기다리고 있어요. 언론노조원들입니다. 저는 어떤 걸로 이제 쉬는 시간이에요? 대구 트라모 기자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게 호위병 생활하는 거 창피하잖아요. 지금 문건에 따라서 그대로 지금 시나리오 가고 있는데 방송 장악하려고 지금 하는 거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정현주 때보다 훨씬 낫죠. 그죠? 선동방송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분명히 방송 안 건드린다고 하고 문건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고 있잖아. 좀 창피해야 돼요. 됐어. 이사님이 제 역할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럼 당신들의 역할들 제대로 했어요? 국정농단 때는 어떻다? 진짜 국정농단? 저희보다 잘 했다고. 잘했지. 그럼 저희 거기서 보도가요? 그러면 허위 사실 막 얘기하는 모 방송처럼 그렇게 난리를 쳤었어야 되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됐어요. 사퇴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사퇴하실 의향 없으세요? 사퇴합니다. 사퇴하실 거예요? 내년 8월에. 이게 자기네들이 유리하다고 올린 거예요. 저한테 묵사발라에 깨진 거는 싹싹 편집을 해서 언젠간 좀 찾고 싶습니다. 그것도. 근데 다음 수업 시간이 있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퇴를 자꾸 하라고 하니까 사퇴합니다. 그랬더니 뭐 좋아 죽어요 그냥. 그래서 언제요? 그래서 내년 8월에. 그랬더니 그냥 전부 다 그냥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수업실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참 힘들게 살아요. 자, 그러고 육체적 집단 린치가 벌어졌는데 10월
16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되는데 10월 16일 그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학교에 세미나가 있어서 좀 늦게 들어간다 얘기를 하고 이제 들어갈 때마다 이제 언제나 그 환영식을 받습니다. 언론노조원들한테 이제 막 뭐 욕설 구호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몸싸움 그런 걸 했는데 그때까지는 이게 좀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이날은 작심을 하고 한 70여 명이 그 두 개 층에서 달려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백주 대낮에 그것도 21세기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격하게 그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얘네들은 카메라를 수십 대를 돌려요. 수십 대를. 그러고 나서 그거를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유리한 것만 하니까 자기네들 그 유튜브에 올리면 보면은 별일이 없어요. 별일이 없어요. 이 악마의 편집 기술은 옛날에 그 문창극 총리 지명자께서 한 연설을 요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친일파로 만든 거 있죠. 그 기술을 이용한 겁니다. 근데 다행히 시큐리티 직원이 이것을 체증하려고 찍은 게 하나가 남아 있어서 그것도 천신만고 끝에 보였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얘기가 없어졌는데 이 뒤에 또 아주 뭐 해괴한 일이 벌어지기는 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보여드리고요. 제가 황급하게 이제 그 계단으로 그 피신을 하는 장면, 그때 뭐 가방 뺏기고 뭐 안경 떨어지고 뭐 이제 온갖 저 집단적인 저 린치를 그 당하는 장면인데요. 마지막에 그 시큐리티가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때 제 이노조 위원장, 그러니까 민노총사나 언론노조가 KBS에도 있는데 그걸 이노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KBS 언론노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KBS 언론노조가 파업을 그때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자기네들만 찍어야 되는데 시큐리티가 찍고 있어요. 그때 위원장이 그거를 이 새끼 이거 뭐야 그러고 이렇게 팔로 내리치는 데까지입니다. 그래서 시큐리티가 찍던 그게 이제 끊어지고 시큐리티는 팔이 큰 부상을 입게 되는데 그거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치는 사람 얼굴이 안 보여? 다행히 옆에서 그 치는 장면만 찍은 분이 있어서 두 개를 합성을 하면은 성재호라고 하는 언론노조 위원장이 벌이는 그 폭력 장면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들은 수십 대 찍어서 맘대로 편집해도 돼. 상대편은 하나라도 찍으면 안 돼. 어디서 찍어? 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전체주의 사회에서 나오는 일들이에요. 전체주의 사회에서. 그 장면을 제가 연달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겨요!
빡 내리치죠. 그리고 끊깁니다. 요거를 다른 각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조폭 집단이지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송재호 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시큐리티 팀장이 위원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외치는 거예요. 응? 아니 어떻게 남이 찍는다고 그거를 그냥 쳐버리고 지네들은 수십 대로 찍어서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송재호라고 하는 이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역사에 남을 이름입니다. 또 나옵니다. 하여튼 이런 그 집단적인 진실 부정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아직도 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바뀐 여자 검사 박모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검사가 지휘를 해가지고 이것은 특수상해와 그 공무집행방해로 기소 의견 송치가 됐는데, 그거를 그냥 무혐의 처리를 해버리더라고요. 요즘 이게 손가락만 건드려도 폭력입니다. 이건 무혐의, 증거 불충분 그렇게 했는데, 그 검사 이름도 역사에 이제 이름을 길이길이 남기게 될 것입니다. 뭐 나중에 제가 책에다 쓰겠습니다. 박모 검사입니다. 남부지원에. 그리고 저를 그 린치할 때 그 보니까 막 너무 즐거워하면서 꼭 약 먹은 사람들처럼 막 웃으면서 하는데, 이게 악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 그 동영상을 악마를 보았다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어떤 분이. 근데 이것도 곧 삭제 당하는데, 이 보면 진짜 그 악마의 얼굴들이에요. 특히 이 친구가 제일 심하게 그 했는데, 나중에 청문회에서 만났어요, 사장 청문회에서. 근데 저는 누군지 모르죠. 근데 야, 니들 이렇게 폭력을 쓰고 하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저 폭력 안 썼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방에 들어와서 자료를 보니까 얘야. 근데 이거 너지? 그랬더니 전데요. 제가 언제 폭력 안 썼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 10살 정도 아래더라고요. 근데 겉모습으로 보니까 저보다 10살 정도 위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다 웃으면서 이런 행위를 하는, 도대체 저 인성은 도대체 저게 뭘까? 많은 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자, 송재호 이노조 위원장이 이제 또 그 여기에 그 출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국회에서 송재호가 한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우리들은 사실 보도보다는 정의 보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뭐 그런 거보다는 정의, 그 정의의 justice, 정의의 정의가 뭘까요? 이거는 자기식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수단과 방법이 어땠건 그건 신성한 거야. 그건 정의야. 우리가 폭력, 불법 하는 거 이거 다 정의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집단적인 양심마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제 눈으로 보면서 저는 그 역사학도로서 정말 귀중한 그 경험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본인들이 자신들이 정의를 행한다는 집단 광기에 빠져가지고 이런 집단 폭력에 가담을 하는데 죄의식이 없어요. 이게 자기네들의 행동을 합리화해 주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의 나치 체제, 스탈린의 공포 정치 시대 때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그 수하들이 자기네들이 정의를 행한다고 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히틀러가 정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유대인 600만 명 학살한 거 아닙니까? 스탈린이 정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2천만 명을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의 그 정의가 진짜 정의입니까? 자기들만의 정의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 명언을 남겨서 이 명언은 영원히 한국 방송사에 아까 김경은 교수의 명언,
힘 있는 놈이 먹는 게 방송이야 이 자식아 한 거와 더불어 영원히 남을 그 명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은 수단을 합리화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집단 광기, 왜곡 보도의 첩경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신성해. 그러면서 이게 어디까지 발전이 되냐? 참 희한해요. 2012년에 KBS 보도국에서 심한 성폭력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덮어졌어요. 왜냐하면 당한 여자 직원이 그 비정규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압력과 뭐 협박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회사를 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나가게 되는 거고 합의를 종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여직원을 조롱하는 글이 기자협회부에 오르고 그랬다가 요번에 이제 미투 열풍에 아주 자세하게 당시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이건 도저히 그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보도국의 그 간부급들과 그다음에 일반 기자들 뭐 띠기띠기 박떼기 해가지고 유명해진 그 뚱뚱한 기자 있죠. 뭐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다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성폭력이 이제 터졌는데 이게 덮어졌어요. 그러다가 미투 사건 때 이게 딱 터져 나오니까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기자협회와 KBS 언론 노조가 잽싸게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성명서를 내리고 꼬리 자르기에 나섰습니다. 자, 성명서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더구나 가해자로 근데 재밌게도 이 가해자들이 전부 다 언론 노조원들이에요. 무슨 DNA에 있나 봐요. 그래서 더구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부터 2차 피해에 관련된 것으로 주목된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조합원 KBS 언론노조원입니다. 인 상황인 만큼 우리는 이 사건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대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사를 해달라라고 얘기만 하고 사실은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더 웃긴 거는요. 이 사건의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일 그 고위직이었고 이걸 무마 하려고 했던 사람이 KBS가 장악되고 나서 요직 중에 요직인 부산 총국장으로 임명이 돼 갑니다. 영전이 돼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언론노조 무조건 오케이. 장악되고 나서 여러분 뭐 사장 부사장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국장급의 100% 부장급의 80% 이상이 언론 노조원으로 채워졌다라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고 뭐 성폭력 사건 미투 사건 엿먹어 우린 그런 건 상관없어 그런 식으로 이 진행이 됐는데 근데 이 폭로를 한 분이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한 분이에요. 그 글을 너무 잘 씁니다. 더하고 뺄 것도 없어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썼던 글 중 일부를. 1년의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KBS 보도국에서 나오는 미투 운동 관련 기사를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KBS 2노조는 언론노조요. 파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파업하는 쪽은 나름대로 이해받기 위한 명분 싸움을 하고 있지만 파업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은 대체 누가 검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기의 서열을 이용해 부하 직원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은 당신들 기준에서 보호해야 할 문화인가요? 사장단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 자신들 스스로가 어떤지 돌아보는 것은 뒷전인가요? 그 외에도 당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입을 꼭 닫고 지켜보는 부조리가 얼마나 많은가요? 가해자 그룹에는 사장단이나 이사진은 없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상처 입는 것 따위는 공감할 줄도 모르는 영악한 노조원들과 간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정의, 도덕 맨날 얘기하고 그 언론 노조가 맨날 뭐 정의, 뭐 도덕 이거예요 슬로건이. 뒤로는 이런 짓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징계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덮고 영전하고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정말 더할 말도 뺄 말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피해자는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노조 파업의 성공도 실패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당신들이 공정성의 가치를 깨닫기를 기대했지만 더 이상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면 합니다. 저는 이노조야말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위선자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위선자들이. 저는 이분이 괴로움이나 당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됩니다. 무자비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정도로 얘기를 했으니 도대체 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러고 언론노조 소속인 양승동 씨라고 하는 사람을 그 사장으로 그 추대를 하고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 청문회는 이게 또 역시 역사에 남을 그 청문회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양승동 KBS 사장 인사청문회 참관기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제가 참고인으로 불려 나가서 원래 2시에 증언을 하기로 했다가 양승동 사장의 세월호 침몰날 그 노래방 갔던 건 때문에 무려 9시에 저녁 9시 정도에 증언을 하게 되고 10시가 넘어서 끝나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위증 경연대회이자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세월호 노래방 사건에 있어서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다 같은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걸 저는 여기서 뼈저리게 느낀 게 국회의원도 여당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야당 국회의원 중에서도 없으면 좋을 국회의원들 많죠. 없으나 있으나 뭐 별 상관없는 국회의원들이 있죠. 진짜 있어야 될 국회의원들이 있죠. 그 중에 그 박대출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서 정말 그 맹활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이 차세대 리더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저보다 한 2살 정도 위이신데 뭐 그런 생각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뭐 종횡무진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양승동이는 세월호 리본을 달면서 세월호 8일을 한 사람입니다. KBS 사장 저 인터뷰할 때도 노란 리본 갖고 와가지고 세월호 8일을 했는데 막상 세월호 침몰 당일날은 직원들을 데리고 노래방에 가가지고 음주가무를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부정을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무려 6시까지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를 제출을 하니까 거기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끝난 게 아니고 그냥 뭐 밀어붙여라. 그러면 또 이번에 뭐 유은혜 장관 케이스에서처럼 그냥 밀어붙이는데 여기는 뭐 논리고 뭐고 뭐 양심이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양승동 사장의 답변은 간 적 없다. 기억 안 난다. 딱 나오니까 카드를 긁긴 긁은 것 같은데 가지 않았다. 그럼 뭐 지갑만 갔다 온 거예요? 나중에 가긴 간 것 같은데 진짜 기억이 없다. 나중에 뭐까지 발전한 줄 아세요? 그 양승동 사장의 측근이 우리 사장님 그날 노래방에 갔지만 술은 안 마셨다고요.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술은 마셨는데 아가씨는 안 나왔다고요. 그럴 거예요. 근데 돈을 보니까 아가씨까지 나온 그 금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뭐 세월호 침몰날 갈 수도 있죠, 직원들이랑.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세월호 파리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런 게 밝혀졌으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열 몇 시간을 거짓말을 하고 버티고 오늘날까지도 거짓말을 합니까? 이런 사람이 올해 11월에 KBS 사장 연임에 도전을 합니다. 이런 사람 KBS 사장으로 자격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막아주십시오. 자, 그러고 법인카드는 썼지만 간격은 없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부와 민주당의 지원 사격이 벌어지는데 정말 그 눈물겹더라고요. 그날 특히 그 열심히 그
쉴드 친다고 얘기를 하죠.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박홍근, 신경민, 유승희 의원이 특히 좀 기억에 남는데 특히 박홍근 의원은 임종석과 같은 그 세대입니다. 경희대 총학생회장을 했고 전대협 의장 대행, 전대협 동회장을 지낸 대표적 NL 운동권 출신인데 나이가 젊어요. 근데 이제 머리를 이제 쫙 하고 나서 그냥 여기에서 뭐 이 쉴드를 치고 뭐 난리를 치고 하면서 방해를 하는 걸 보면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청문회야 이게 무슨 청문회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니들은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냐 그런 얘기를 언론 노조원들한테 하기도 했는데 지나치게 좀 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만약 우파 인사나 제대로 된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청부 언론, 유사 언론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망하면은 바로 이 청부 언론, 유사 언론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2중 기준도 아니고 10중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냥 양승동 찬양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간 뭐 증거가 없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넘어가더니 저녁을 먹고 와서는 그냥 강행으로 그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끝난 게 아니고 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대통령에 의해서 취임식을 하는데 자, 남의 법인카드 가지고 그렇게 괴롭히고 뭐 2,500원도 잡아내고 뭐도 잡아내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노래방에서 긁은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고 하면 언론 노조원들이 여기에 광분을 하고 데모를 하고 파업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하는 걸 보면서 얘네들이 얘기하는 정의는 완전히 정당성을 잃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좀 양심이 있어야죠. 그러면서 임명 강행을 하고 전리품 챙기기가 되는데 야 이게 딱 고기가 던져지면 그 하이에나 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물어뜯는 거 있죠. 자리는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또 뭐 갈등이 좀 일어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 노조의 그간의 주장과 정당성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 박홍근 의원은 국회 청문회에서 저를 협박을 하더라고요.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게 뭐 어휘로 밝혀지면 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지금 박 의원께서 지금 저를 지금 겁박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국회를 뭐로 보고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래서 국민을 뭐로 보고 말이야. 그리고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KBS가 이렇게 권력 장악이 되고 선전선동 방송이 되면서 제 첫 타가 천안함이 이게 북한이 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괴담을 재탕하는 프로가 나갔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뭐 아주 쉽게 예측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 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사장의 정필모 씨를 임명을 했는데 사실은 정필모 씨를 사장으로 임명을 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은 회사에 보고를 안 하고 사외에서 아르바이트를 띄워서 부당이득을 취한 게 걸려가지고 중징계 심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될 수가 없죠. 부사장도 될 수가 없습니다. 내규에 따르면은 중징계 심의 중인 사람은 승진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사표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싹 다 무시가 되고 부사장으로 임명이 돼서 인준이 되는데 법이고 뭐고 없어요. 이거는 법을 완전히 어겨버린 겁니다. 그럼 중징계 심의 중인 거는 뭐가 돼요? 없던 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더 웃긴 게 진실과 미래위원회,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 숙청위원회를 만들면서 그 위원장으로 정필모 씨를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징계를 합니까? 진실과 미래위원회에서 징계해야 된다고 하면 위원장부터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법적으로 한 사람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중징계를 근데 오히려 이게 훈장이 돼요. 악성 노영 방송의 출연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윤인과 아나운서 한번 얘기해 보죠. 반질반질하게 생겼죠. 아나운서 협회장을 하는데 세월이 흐르면 이 KBS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아주 기회주의적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그냥 확확 쏠리는 그 밴드웨건 현상이 있는데, 이 노조가 권력을 장악하는 게 확실해지니까 뭐 신입사원들은 거의 다 이 노조에 가입을 하게 되고, 다른 데에 있던 사람 무노조인들이 그냥 이 노조에 다 가입을 해가지고 뭐라도 좀 챙기거나 또는 불이익을 안 당하려고 하는데, 윤인구 아나운서가 그렇게 하면서 앞장을 서는데, 윤인구 아나운서는 1년에 바깥에 나가서 불법적으로 사규를 어기고 얘기를 안 하고 아르바이트를 뛰어가지고 1억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게 걸렸어요. 그럼 중징계 아닙니까? 근데 중징계는커녕 2개월 정직을 먹고 돌아오자마자 아침마당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시청 앞에 나가서 비리이사 물러가라 그렇게 연설을 하는데 정말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지금 누가 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KBS의 이사들이 비리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1억 이상 부당이득을 취한 윤인구 아나운서가 비리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날뛰고 있는 게 지금 KBS예요. 이런 사람들이. 윤인구 아나운서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 집안이나 뭐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짝짝꿍 하면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손녀 뭐 결혼식에 아나운서 저 사회 봤던 사람 아닙니까?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런 사람도 이익 앞에는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것은 위선의 거탑과 인민위원회식 숙청 작업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요번 주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저께 나왔어요. 어저께 그 펜앤마이크에 일시 중단된 KBS 언론노조의 망나니 칼춤, 그리고 이제 다른 언론에는 자료와 더불어 이제 증보판이 나왔는데 굉장히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MBC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접수가 되니까 접수가 되자마자 MBC 정상화위원회라고 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무지막지한 숙청이 이루어져가지고 무려 14명을 해임을 하고, 거기에는 그 최대현 아나운서라든가 뭐 박상우 부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임이 되고, 김세희, 배현진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괴롭혀가지고 사표를 내게 하고, 아나운서 실장을 한 신동호 실장 같은 경우는 1년 정직을 줘버렸어요. 1년 정직은 이게 해고보다 더 가혹한 그 형벌이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정말 조자룡 헝칼 쓰듯이 그냥 막 하고 있는데, KBS는 접수가 좀 늦어졌습니다. 제가 몇 달을 좀 더 버텼고, 그 다음에 KBS는 과정이 몇 개가 좀 더 있어요, MBC보다. 그래서 늦게 되는 바람에 이 숙청위원회가 지금에야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사진에 봤던 인물들 있잖아요. 그 인물들이 이 숙청위원회 조사위원으로 전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 거니까 언론 노조원들도 가기가 좀 싫어하는데, 이미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들은 더 묻힐 것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이제 17명 기자를 일단 소환을 해서 해고 등 중징계를 하려는 차에, 그래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공영노조라고 있습니다. KBS의 성창경 기자님이 이끌고 있는 제3노조인데, 그게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이게 불법이다. 불법 기구입니다, 이거는. 감사실이 있고 뭐 다 있는데 왜 이런 인민위원회를 갑자기 만들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 이름을 진실과 미래위원회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허위와 퇴행위원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게 더 나아요? 허위와 퇴행위원회. 그러면서 이제 마구잡이 칼춤, 죽창 찌르기가 시작이 되려고 하는 차에 법원에서 애매한 판결이 납니다. 가처분에서. 그러니까 조사를 할 수는 있대, 징계는 할 수 없다. 이 판사님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이거 불법인데 불법이라고 했다가는
이거 경을 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걸 합법이라고 했다가는 영원히 자기 이름에 그 오명이 되니까 아주 그 묘한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숙청위원회가 무력화가 됩니다. 징계권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데 이제 사장이 피를 묻혀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 사장은 재임이 있고 사장이 이걸 혼자 다 했다가 나중에 이걸 다 어떻게 다 감당을 해요. 위원회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올 스톱된 상태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강 교수 그 뭐 건강도 안 좋은 사람이 왜 그렇게 그 버텨요. 이제 대충 접고 그냥 나가면 되지 않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제가 받은 그 협박과 압력은 책 한 권으로도 모자릅니다. 제가 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힘든 시기였고 정말 상상을 하지 못할 경험을 했는데 제가 학교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때문에 학교가 너무 힘든 거 압니다. 제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저는 교수가 천직인 사람인데 오죽하면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학교에 사표를 낸다고 그러니까 언론노조가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게 자기네들이 가장 큰 무기인데 그걸 던져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뭐 요즘에도 학교에 그 상당한 압력이 들어오고 뭐 제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이제 소송이 들어오고 저도 또 맞고소를 해야 되고 그 와중에 또 배신 때리고 가는 또 그 야권 이사들도 있고 참 세상은 재밌어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은 가면이 벗겨지고 사람의 맨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는 제가 실명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여러 루트를 통해서 다 알 수 있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승동 사장이 이끄는 경영진과 그다음에 뒤에서는 이제 송재호 등등과 송재호 위에서 조종하는 4인방이 있더라고요. 언론노조에. 그들이 물론 밀고 나간 거죠. 양승동은 뭐 꼭두각시니까. 그리고 제 후임으로 이사가 되고 이사장이 된 사람은 김상근 목사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나라 친북 세력의 대부시잖아요. 그래서 함세웅, 백낙청 이런 분들과 함께 뭐 원탁회의 저 공동 대표를 하시고 천안함이 북한이 한 증거가 없다고 청원을 하러 다니시고 그런 분이 이사가 되고 이사장이 되면서 이것을 가결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이 가결될 때 그 여권 이사들 이게 불법화됐으니까 이 사람들 지금 다 사퇴를 해야 됩니다. 사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더더군다나 여기에 속해 있는 율사들은 법을 어겼습니다. 법을 왜곡을 해가지고 이게 가능하다고 하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제가 그 글에 다 썼으니까 여기서 뭐 이름 하나하나는 얘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이 있으면은 사퇴를 하는 게 더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버틴 이유는 저 버티면 굉장히 편합니다. 빨리 나가신 분들 너무 고생을 했지만 그냥 나가고 나서는 별 고생 안 해요. 근데 저는 무지 고생을 하는데 제가 놓는 순간에 KBS는 청산위원회, 숙청위원회가 들어서면서 이건 완전히 언론노조 세상이 되면서 피바람이 불고 정말 그 피가 뭐 난무하는 그런 숙청장소가 될 게 뻔해요. 죽창 들고 날뛰고. 그래서 제가 조금 힘들더라도 제가 버티면은 몇 달은 그게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날 KBS가 언론노조가 장악이 됐지만 피바람이 부는 것만은 일단은 막아왔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제 역사적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인간적으로 이제 죽었습니다.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러나 이거를 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이렇게 되더라도 나는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좀 제가 좀 속에서 지금 울컥울컥하는 게 있어서 좀 말이 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지연이 되면서 그나마 KBS에서 아직까지는 해직자가 안 나온 것에 저는 그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론노조, 민노총사나 언론노조를 그렇게 얕보지 마십시오. 무서운 분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놈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쓰건 결국은 숙청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MBC처럼 이렇게 그 무식하게 되는 거는 막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MBC에서 잘린 분들 있잖아요. 징계받은 분들 있잖아요. 뭐 정상화위원회라고 하는 수청위원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고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이 판결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분들은 열심히 싸워서 MBC에 전부 다 복귀를 하기를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저는. 지금 뭐 KBS, MBC, 뭐 EBS조차도 현 정권과 북한 전체주의 사이비 종교 세습 집단을 빨아주는 저질 방송 중에 저질 방송이 돼 버렸어요. 저는 2018년에 5공화국 때 땡전 뉴스 때가 방송의 제일 흑역사였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때는 9시 땡땡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 각각께서는 그렇게 나가거든요. 땡전 뉴스였는데, 아니 어떻게 2018년에 1980년대보다 더한 땡전 뉴스가 나올 수가 있을까? 저는 아주 그냥 그 양심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저는 사실 5공화국 때 제일 힘들었어요, 살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교를 하면은 5공화국 때 그 보도나 방송이 지금 방송보다는 10배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결코 5공화국 때 방송이 좋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저질인데, 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방송 장악을 한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박홍근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냈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걸 독점하지 못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의원한테 냈는데, 그래서 그거를 한자도 고치지 말고 하자. 그런데 지금은 안 하겠대요. 왜? 이제는 자기 거거든.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데, 아무리 정치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정치적 목적, 지방선거, 대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했고, 방송법 개정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자기네들이 그 발의를 해놓고 자기네들이 안 받아들이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선전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는데, 이게 권력에 유착이 돼가지고 힘 있는 놈이 먹는 게 방송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으니 이게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나서 특검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5공화국을 능가하는 거칠고 비열한 방송 장악으로 역사가 평가를 할 것이고, 과거 KBS, MBC가 했던, 그리고 앞으로 얘네들이 할 행태들만 얘기를 하고 일단 제 강연은 여기서 끝내고 질문 대답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 대답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텐데, 자, 그때 KBS, MBC에서 했던 그 보도들 중에 제일 기가 막힌 게 김현희라고 기억하시잖아요. 칼기 폭파 사건의 범인이었던. 근데 MBC부터 시작을 해서 KBS, SBS가 돌아가면서 김현희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만들어낸, 안기부가 만들어낸 가짜다라고 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현희의 주소까지도 방송을 해가지고 북한이 내려와서 니들이 하고 싶으면 죽여라라고 하는 사인까지 보냈어요. 이게 공영방송이 할 짓거리입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김현희 씨가 놀라서 도망가고 뭐 잠적을 했죠. 이게 남한 정부의 조작이었다. 자, 이건 한국 방송 역사상 최악의 방송입니다. 고용환인가요? 그 고위 탈북 외교관이 TV조선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KBS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저희 KBS에 나와서 김현희가 북한 사람이 아니라 가짜라고 하는 증언을 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해서 내가 그때 김현희 아버지를 소환을 해가지고 요독수용소에 집어넣었던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냐. 근데 걔네들은 그런 거짓말 하나도 상관없어요. 목적을 위해서는. 두 번째, 미국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뇌송송 구멍탁. 여러분들 다 미국 쇠고기 먹었을 텐데 뇌송송 구멍탁 됐습니까? 된 거 같은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현충일 날 모택동을 찬양하는 다큐멘터리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KBS에서 자 베네수엘라 지금 폭망했어요. 지금 뭐 다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지금 굶주리고 있어요. 그런데 차베스와 베네수엘라가 인류의 대안이라고 하는 장가라장장장 하면서 이 보도 프로그램을 KBS가 했습니다. 이 담당자 아직도 KBS에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천안함 뭐 이거 절대로 북한이 한 거 아니다. 물론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KBS 이사장이고 누구죠? 김경민 교수 대신 들어온 그 조용환 이사라고 하는 분은 원래 판사 출신인데 변호사 출신이고 뭐 민변 뭐 우리 법연구야 막 그럴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민주당에 의해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이 됐다가 청문회에서 탈락이 됐는데 탈락된 가장 큰 이유가 자 천안함이 북한이 한 거냐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내 눈으로 보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럼 조용환 판사께서 판결을 할 때 꼭 자기 눈으로 보고 판결을 했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KBS를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MBC도 마찬가지고 KBS, MBC 저 SBS도 언론 노조가 장악이 됐죠. EBS도 언론 노조가 장악이 됐죠. 4대 지상파 방송이 전부 다 언론 노조에 장악이 되는 민노총에 장악이 되는 역사상 처음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여기에 국민들은 현명하고 용감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KBS 시청자들이 내는 시청료 거부 운동 어떨까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2년간 열심히 해서 만성적자인 KBS를 흑자로 만들어 놨더니 지금 KBS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지금 현재 400억, 500억 연말에는 한 1천억 정도가 되는데 김재동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용을 하면서 회당 350만 원, 연봉 7억의 돈을 주면서 1,000억의 적자를 낸다고 하는 거 이거 상식적입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결국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수밖에 없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